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엔 창업의 재구성,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창업이 변화할 거고 어떤 업종이 유망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뀔 건가라는 얘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직업은 2025년 정도 되면 세계적으로 75% 정도의 그 사무직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시대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 기간이 앞으로는 더 단축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지금 다시 생각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9 to 6면 9 to 6 시간 동안에 근로를 하고 그 사이에 생산성이 있든 없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이제 직업이라는 거죠. 계약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직업과 창업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프리랜서를 별도로 구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70%의 사무직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2025년까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개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영어로 하면 직업이라고 하면 job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work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job과 work이 별도의 그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제 그거를 계약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계약으로 했을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소위 백오피스 사무직의 경우를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라도 계약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연구원이라는 걸로.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영역은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로봇 시대가 되니까 그걸로 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그래서 그 계약 관계가 해체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특별한 역량이나 탤런트나 또는 날리지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근육 가지고 할 수 있는 소위 기그 노동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지금 플랫폼 시대니까 플랫폼에 라이더로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용으로 참여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소위 기그 노동자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을 이제 조금 고상한 말로는 비정형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한이 정해진 걸 얘기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이것이 계약관계처럼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또 새로운 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시점으로 이제 계속 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워크의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일의 시대인 거지 직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나는 하기 싫고 내가 체력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스페셜리스트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걸 저는 특별히 용어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스페셜리스트의 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컨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지금 산업이 계속 이렇게 파도 타듯이 지나가고 있는 건데, 어느 기술은 어느 시점에 없어지거나 어느 영역은 또다시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는 그 하나의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을 왔을 때는 그것을 융합해서 새롭게 표출되는 자기의 정형화된 모델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고 하면 스페셜리스트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 소위 두리뭉실하게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파도 타기를 해서 어느 하나를 높이고 그것이 시기가 끝나면 잘라내고 그 다음 파도를 타는 과정으로 이어가야만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층을 스페럴리스트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유연한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비정형 프로젝트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기근 노동자와는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리스트는 왜 꼭 해야만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태어났습니다. 교육을 20년 이상 받죠. 그럼 거기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근 노동자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취업을 하고 나서 보통의 경우는 은퇴를 합니다. 그럼 취업기간이 보통 우리가 계산해보면 한 30년이 안 돼요. 취업기간이 길어봐야 25년, IT 분야는 뭐 18년 이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49.8세에 주로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퇴직하고 이제 취업하고 퇴직한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영업을 해서 만약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해서 체력이 이제 60세 넘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을 경우 돈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 30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필요하죠. 소위 그걸 저는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 시간을 잉여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잉여 시간에 그냥 무료하게 지내는 것은 굉장히 우울한 일이죠. 그리고 일이 없다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단축시키고 굉장히 가치 없는 삶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는 자영업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근데 취업을 해서 만약에 내가 그 사이에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경우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페럴리스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취업을 해서 많이 갈고 닦은 경험에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서 학습을 통해서 그걸 풍성하게 지식을 하나의 정형화된 모델로 소위 나의 캐릭터를 만든다면 스페럴리스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스페럴리스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정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만들었을 때 그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하고 또 다른 또 프로젝트를 내가 수주를 해야만이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또는 학습을 통해서 그걸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는 누군가의 사회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역할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나는 사실은 숙기도 없고 또 이걸 가지고 내가 프로모션 하는데도 좀 역량이 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동체로 같이 합류를 하면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공동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협동조합도 있고 또는 또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일반 협동조합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민간 시장에서 하려고 하면 그 협회 같은 것도 있겠고요. 기존의 협회에 내가 일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 들어서 계속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소위 잉여 시간을 없애고 사회와 더불어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단순히 받는다고 해서 노후가 풍성하고 노후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영업으로 빠졌다가 잉여 시간으로 그냥 내가 시간을 죽이고 사는지 소비적 시간을 소비하고 사는지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지 그 상황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인생도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표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인생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시대별로, 나이대별로 얘기를 하는데, 초년에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찍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느슨해지거나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중년에 상처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년에 또 아무래도 상처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시리감이라는 그것에 대한 게 이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년에 빈티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주변에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봤지만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이 노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건 나이 들어서는 돈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의 시대이긴 하면서도 역할의 시대다. 역할의 시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노년에 빈티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럼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성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소위 잡이 아닌 일을 가지고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